위증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죄 형법 제152조 152조 위증죄 모해 위증죄는 제2항이고요.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진정신분범이죠.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주관설 보실 겁니다.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제2항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판례는 부진정 신분으로 보았죠.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모해 위증죄는 공범과 신분의 문제를 떠올리시라. 그리고 위증죄, 무고죄는 친족간 특례가 아니라 자백자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153조 자백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수란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교재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요건을 살펴보시죠. 법률에 의하여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 진정신분범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선서를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유효한 선서를 해야 됩니다. 16세 미만자 등 선서 무능력자 형소법 159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를 한 것은 유효한 선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선서를 했어도 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위증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유효한 선서를 한 각주 302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증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죠.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아 1번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 2번 1번과 2번의 경우가 합쳐진 경우에는 허위 준서를 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 불가하다는 거예요.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아서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함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권자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 장애가 그 증언 거부권 행사함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1번 플러스 2번이어야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치 않고 위증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은 것을 전제하는 경우겠죠. 올라가셔서 법률에 의하여 유효한 선서를 한 당사자 아닌 증인이 제3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3자 당사자는 당사자 신문하면 되는 거예요. 피고인 신문하면 되는 거고요. 증인 적격이 없는 거죠. 피고인은 증인 적격 없습니다. 따라서 위증죄 범할 수 없고요. 진정신분범이고 그 증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에 대하여, 즉 법정 증언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가치 판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고 이 증인이란 인정신문을 포함합니다. 이 과거 경험 사실에 얘기를 할 때는 이 진술에는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허위의 의미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에요. 객관적 진실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주관설이죠. 즉 객관적 진실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객관적 진실이 A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증인의 기억에는 A가 아니라 B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고 증언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증언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게 되었지만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의 의미는 주관설이다.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304번 무고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의 허위 개념과 다릅니다. 이 무고죄에서의 허위 개념은 객관설이에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무고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허위의 진술을 해서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기수가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철회할 수 없는 단계 이전에 철회를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주 303번. 즉 신문 절차 종료 전에 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실은 그게 허위였습니다 라고 허위 진술을 철회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신문 절차 종료 전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서 수회의 기일에 걸쳐 행해졌더라도 그 신문 절차 종료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이고요. 자, 표로 올라가 보실까요? 자신이 직접 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증인 적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신문범이 위증죄를 범할 수 없다. 당사자 신문으로 가는 거죠. 피고인 신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타인을 교사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타인을 교사하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각주 296번.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함은 피고인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다. 방어권을 남용. 계속 나오죠. 위증 교사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다른 공범에 대해서 위증을 했어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주 297번. 이것은 증인 적격의 문제예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 A와 B가 공범이에요. 공동 피고인이고요.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B가 A에 대해서 증인 적격이 있을까요? 없죠. A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자기한테도 불리한 진술이 되는데요.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인 신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B가 위증을 범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다른 공범에 대해서 위증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공범에 대해서 위증을 할 수 있느냐?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못한다라는 거죠. 증인 적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변론을 분리했다면 가능합니다. 공범이지만 변론을 분리했다면 가능합니다. 증인 적격이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아니라면 증인 적격 당연히 있겠죠.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범이 아니에요. 증언할 수 있겠죠. 얘가 유죄를 받든지 B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B는 공범이 아니라면 증인 적격 있다. 위증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위, 무, 자, 은, 인, 친이라고 말씀드렸죠. 위, 무, 자, 위증죄와 무고죄는 친족간 특례가 아니라 자백, 자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친족간 특례 적용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증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